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한 걸음 벌써 3회차죠. 리소스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리소스 관리에 대해서 고려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리소스 패키지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파일도 리소스라고 할 수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사용자가 필요한 파일이 있으면 이 리소스 폴더에 업로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프링에서는 이런 리소스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리소스가 팔리다 보니까 이런 로우 레벨을 개발자가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상화라는 과정을 보통 거칩니다. 이 추상화를 거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용한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인데, 스프링에서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core.io의 패키지 안에 있는 리소스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리소스 파일을 추상화를 시킨 겁니다.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인터페이스 리소스인데, 먼저 인풋 스트림 소스를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인풋 스트림 소스는 특별한 건 아니고 안에 이제 get input stream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소드를 객체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이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인풋 스트림 소스를 받는 거고, 그거와 추가로 이제 중요한 메소드 4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get input stream, 아까 말씀드린 건데, 리소스를 읽기 위해서는 이 input stream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ist를 사용해서 리소스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isOpen을 사용해서 현재 스트림이 열고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get description을 통해서 리소스에 대한 설명을 반환합니다. 여기서 이제 isOpen을 사용하는 이유가 스트림을 한번 연다, 그러니까 이게 읽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미 한번 읽고 있는데 또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읽으면 리소스를 쓸모없이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sOpen을 통해서 현재 읽고 있는 상태를 파악하는 용도인 거예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약간 기능 구현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래퍼 클래스에 가까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get, is, exist, content length, last modified 이런 거 보면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반환하는 게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래퍼 클래스, 즉 이제 래퍼 클래스가 뭐냐면 기본 변수, 그러니까 int, 더블, 거 같은 것뿐만 아니라 것을 이제 그와 반대인 이제 객체로 된 변수들을 서로 호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int 같은 원시 변수들을 객체로 묶어주는 클래스가 바로 래퍼 클래스인데요.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리소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은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구현체들을 나열해 보면 7개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URL 리소스입니다. 자바넷 UR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 구현체로 보통 아시는 그 URL이 맞습니다. 파일, HTTP, FTP, 자 파일, 그와 같은 이제 URL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패스 리소스가 이제 다음인데요. 이 클래스 패스 리소스는 클래스 패스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클래스 패스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자바 클래스 및 리소스를 찾는 경로가 정의인데요.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 그 자바 프로젝트를 보시면 그 패키지 구조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데이터 패키지 안에 example 텍스트가 있으면 저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앞에 클래스 패스라는 접두사, 프리픽스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 시스템 리소스는 이것도 이제 자바 IO 파일의 과 같은 건데요. 이 특징이 좀 있어요. 이 파일은 이제 패스, URL, 그리고 파일 개체로 변환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서로 호환이 돼요. 그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패스를 파일에서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식 문서에서는 패스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패스에 대한 기능을 더 세부적으로 사용하기 원한다면 뒤에 설명할 패스 리소스를 사용하라고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파일 패스 리소스를 바로 보면 이제 자바의 NIO 파일 패스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사용의 시가 다른 것 같고요. 사실 파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블렛 컨텍스트 리소스는 이제 서블렛 컨텍스트에 기반한 이제 리소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사용하면 HTML, CSS, 이미지, JSP 파일 등을 말합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이걸 사용하는데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생성도 가능합니다. 인풋스트림과 바이트 어레이는 자바에 있는 인풋스트림과 바이트 어레이 그냥 그걸 읽기 위한 구현체입니다. 다만 인풋스트림 구현 리소스에서는 이제 항상 오픈 상태이기 때문에 is open은 언제나 true를 리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성만 해두면 그게 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시도를 여러 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리소스가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 리소스에 대해서 경로도 적고 객체도 따로 적어야 되잖아요. 코드를. 그게 너무 귀찮습니다. 패스만 주면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어떤 리소스인지 어떤 리소스 구현체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걸 판별하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죠. 그걸 해주는 게 리소스 로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리소스들을 일관된 API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HTTP, 클래스패스, 파일과 같은 접두사를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접두사에 해당하는 객체가 리턴이 됩니다. 이게 리소스 로더의 이제 스프링 인터페이스고요. 보시면 이제 get resourc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패스를 이제 받아서 반환을 해줍니다. 보시면 이제 리소스가 반환 인자죠. 이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프링 공식 문서에서 짧게 언급되는 부분인데요. 컨텍스트 구분에 따라서 리소스가 맞춰서 반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구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패스 XML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는 자연스럽게 클래스패스 리소스를, 파일 시스템에서는 파일 시스템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처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소스 로더가 클래스 패스를 넣으면 클래스 패스, 파일을 넣으면 파일을 반환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접두사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걸 해주는 게 이제 리소스 패턴 리저버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도 아까와 똑같은 get resource라는 메소드가 있죠. 여기서 이제 배열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개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걸 이제 와일드 카트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경로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클래스 패스 다음에 이런 특수 문자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임포트 하실 때 자바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실 때 이 와일드 카드를 쓰게 되면 그에 관한 라이브러리를 한 번에 다 불러오잖아요. 그거랑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리소스 패턴 리졸버 인터페이스가 이거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접두사를 구분하는 친구는 누구냐? 그게 이제 패스 매칭 리소스 패턴 리졸버입니다. 이름 참 길죠. 이 친구가 이제 실제 리소스 패턴 리졸버를 구현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접두사를 거르는 로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예시고요. 이게 실제로 내부 안에 있는 코드입니다. 그 라이브러리 홈페이지나 스프링 프레임워크 홈페이지나 그런 데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아이디 상에서 컨트롤 클릭해서 제 라이브러리 코드를 볼 수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 리소스 로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리소스 로더가 결국에 이것도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저희가 로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스프링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첫 번째로 리소스 로더 어웨어가 있습니다. 이 리소스 로더 어웨어가 뭐냐면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스프링 빈입니다. 스프링 빈을 만들어서 그 안에 리소스 로더를 구현을 받아오고 그걸 이제 통해서 리소스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토와이어드를 안 쓰고 세터를 통해서 이제 우선성을 받아오는 방식인데요. 이거 이제 공식 문서에 썼던 코드인가? 그거는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은 이제 빈이기도 하지만 동적 리소스에 좀 특화된 기능입니다. 동적 리소스가 뭐냐면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리소스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 이제 사용자 역할에 따른 리소스 로딩 그리고 외부 API에서 동적으로 로드되는 파일이나 사용자 따른 리소스 경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동적 리소스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경로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빈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변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요. 다만 이제 그런 리소스가 아닌 것도 있죠. 실행 중에 변경되지 않는 리소스를 말하는데 이게 정적 리소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뭐 HTML, CSS, JS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적 리소스는 이 리소스 로더 어웨어를 쓰면 되고 그럼 정적 리소스는 어떻게 처리하냐? 그게 이제 프로퍼티 에디터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프링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들은 프로퍼티 에디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 에디터가 뭐냐면 스트링 패스를 주게 되면 자동으로 리소스 객체로 반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빈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패스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얘한테 그냥 패스를 주면 자동으로 객체가 나오는 거죠. 정적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사용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쯤은 이제 밸류 어노테이션을 써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어느 경우에 쓰냐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이제 로컬이랑 프로듀스를 분리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배포 파일인 프로듀스에다가 GitHub에 올리면 안 되는 정보들을 올리기 위해서 이 밸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값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프로퍼티 에디터가 작동을 합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밸류 어노테이션에 2025년 1월 1일을 넣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보시면 데이트 객체가 있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25년 1월 1일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고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이 문자열이 어떻게 데이터로 바뀌냐. 그게 이제 프로퍼티 에디터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XML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 패스를 이렇게 주면 텍스트 파일이 자동으로 클래스 패스의 리소스에 대한 객체로 반환이 돼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각각 이제 이 에디터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제 또 궁금하실 수 있는 상황이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리소스 경로를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정말 쉬운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공식 문서에서는 클래스 패스와 이제 파일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루트 경로를 결정해 주는 거랑 좀 비슷한 계열인데요. 생성자에 넣어서 실제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클래스 패스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이 앱 컨텍스트라는 context.xml이라는 파일이 필요하면 그냥 그 경로를 넣어줍니다. 생성자에. 또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 파일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com.example.service.xml, repository xml, 메시지 서비스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세 개가 필요한데 이것도 뭐 특별한 거 아니고 XML은 스트링 배열로 묶어서 넣어주시면 되고 메시지 서비스는 클래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초기화가 돼요. 경로에 대해서 필요한 파일들. 그 과정 속에 내부적으로는 프로퍼티 에디터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프링에서 리소스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